자, 그래서 이제 몽상가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도스옙스키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면 활동을 갈망하고 실천적인 삶을 갈망하고 현실을 갈망하는, 그러나 약하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내부에서 우리가 공상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움트게 되고, 그러니까 싹트고, 이런 사람은 결국 사람이 아닌 뭔가 중성적이고 이상한 주체, 즉 몽상가가 돼버린다. 그런데 여러분은 몽상가가 뭔지 아는가? 그것은 페테르부르크의 악몽이요, 구체화된 제약으로서 모든 끔찍한 비극과 모든 참사, 대단한 그리고 발단과 결말을 가진 말없고 비밀스러우며 음산하고 야만적인 비극인데, 이것은 절대로 농담이 아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겉모습부터가 이건 다릅니다. 일단 눈이 흐릿멍덩하고 얼굴 되게 창백하고 뭔가 주위가 되게 산만합니다. 산만하면서도 한 가지 일에는 엄청나게 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량이 너무 많아서 경무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피로에 쩔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상 파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적으로 엄청나게 명랑했다가 엄청나게 우울해하고 엄청나게 이기적이다가 그 다음 사람들한테 되게 거칠게 대하다가 반면 또 어떨 땐 또 너무 상냥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하기 힘든 유형이다. 이거 누굽니까 여러분? 딱 보면 라스콜리니코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스케치만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형살이 하고 나서 잘 풀린 인생이에요, 도스옙스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절차 탁막 끝에 고군분투 끝에 절치부심 끝에 그런 이제 캐릭터를 창조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몽상가라는 걸 지금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최초의 형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식적인 것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 이 부분 되게 재밌고,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서를 즐기지만 이런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들든 간에 두세 쪽만 읽으면 그만둬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만족을 얻었거든. 그래서 딱 덮어버리고 그러고서는 다시 자기만의 몽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러고서 환상에 잠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현실을 볼 때도 거기서 다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디테일, 사소한 디테일에서도. 자, 이런데 이게 그 요즘 개념으로 하자면 약간 성인 ADHD, 그 다음에 조울증, 뭐 조현병 이런 거 같아요. 강박장애 뭐 이런 걸로 진단을 내릴 텐데, 어쨌거나 이 몽상가라는 이제 인물 유형에 오면은 이들은 뭐야, 환경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기를 멈추고, 비록 몽상 속에서만 이긴 하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그 몽상가 자신이 인간이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몽상 속에서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광기인 거죠. 그래서 한 끗만 넘어가면 이제 절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가두리에, 상식의 가두리에 잘 가두면은 그게 이제 도스옙스키죠. 자기가 이제 일가를 이제 이루게 된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몽상가라는 유형의 창조 덕분에 페테르부르크는 굉장히 비루하고 산문적인 공간이었지만 뭘로 거듭난다? 대단히 시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공간으로 거듭난다. 그 다음에 이제 페테르부르크 연대기가 그 페테르부르크 생리학 그런 이제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거는 소설 페유통 이런 이제 개념도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널드 펜고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그 낭만적 사실주의 로맨틱 리얼리즘 도스옙스키 이 책이 이제 이런 대도시 작가들 발자크나 뭐 디킨스, 도스옙스키 이런 작가 다루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책이라 여기다 언급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페테르부르크 연대기가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이제 몽상가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몽상가 소설이 앞에 제가 여주인도 찍었고, 그 다음에 좀 마일드한, 온건한, 좀 가벼운 이제 몽상가 소설로 백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테스크 버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프로하르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마음,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봤던 분신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그로테스크 버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이 도스옙스키가 칼럼을 계속 쓰게 되는데, 1861년에 제목이 되게 이쁜 칼럼이에요. 운문과 산문으로 쓴 페테르부르크 꿈, 뭐 혹은 환몽, 삐제르부르스키의 스나비제니아 브스치하크 이 프로제 이래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몽상가들이 있는데, 이 몽상가들이 이른바 배운 사람들만이 몽상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쟤들은 엄연한 구dun관이다. 엄연한 구dun관인데 얘네들이 어떤 문학적인 형상을 입고서 자동 인형처럼,
그렇게 이제 그 뭐야 이, 분장을 하고, 예를 들자면 가리발디 분장을 하고 돈칼로스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가면 무도회를 연다, 이런 식의 이제 장면을 상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운문성과 어떤 산문성의 결합, 이제 이런 걸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작가일기에 실린 그 작은 풍경들, 말랭께 까르찡기 소경이라는 제목의 이제 에세이인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지나가는 참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여름이에요. 다 더운데 사람들이 다 놀러를 갔는데 나는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페테르부르크에 있다. 뿌리샤르, 먼지와 열기, 그리고 막 곳곳에서 막 횟가루가 날리고, 페테르부르크는 정말 너무 불쾌한 곳이다. 특히나 이제 대로로 나가면은 마차들이 막 너무 정신없이 달리고 고속으로 과속을 막 하는 거죠. 달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되게 커요. 막 그런 되게 재미없는 묘사가 나오고, 글이 너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1, 2, 3장인데 이제 3장을 가면은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 도스옙스키가 이미 뭐예요, 애 아빠니까 그런 게 이제 눈에 많이 보였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다면, 이제 자기가 애가 있으니까 혹은 그럴 나이가 되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나는 거리를 배회하며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행인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얼굴을 연구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이 순간에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점쳐보는 것을, 그런 걸 짐작해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하고 소년을 봤는데 느낌이, 엄마가 죽었다. 저 엄마는 뭘로 죽었을까? 아마 차우뜨가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폐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점쳐보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소경, 작은 풍경을 하나 보고서 이야기를 아예 통째로 구상해 보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마랑 아이가 가는데, 딸아이가 가는데, 엄마가 약간 한눈을 판 사이에 애가 차에 치일 뻔해요. 마차에. 그거를 보고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애를 똑바로 봐야지, 아줌마 정신 차려, 애는 순간이야, 뭐 이러는데, 아줌마도 욱하지만은 얼른 애를 이제 그거 하는 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애를 데리고 가고 큰 뭐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작가가 뭐라고 쓰냐면, 바로 공소한 혹은 뭐 쓸데없는 하찮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일기에 삽입하기조차 창피한 정말로 공소한 풍경들이다. 앞으로는 훨씬 더 진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어 읽어드릴까요? Пустые, самые пустые картинки, которые даже совестно выносить в дневник. Вперед, впереди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впереди, постараюсь быть гораздо серьезнее. 조금 더 진지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고, 일기에다가 집어넣기조차 창피하다 했는데, 이때 일기는 이 글이 발표되는 지면이 작가 일기거든요. 이거는 말이 작가 일기지 사실은 그냥 칼럼집 같은 건데요. 그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선 진짜 일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내용이 부실하니까. 이건 진짜 일기에 쓸 가치도 없는 건데 내가 이거 왜 쓰고 있지? 진짜 독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호에는요 더 멋진 걸로, 뭐 저라고 해서 항상 웃길 수 있는 것만, 저라고 해서 항상 웃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옛날에 희극인 그 심용대가 어디서 한번, 생각은 안 나는데 썰렁한 농담을 했는데 좀 안 웃겼던 거예요. 안 웃기게 판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 나라고 뭐 맨날 웃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희극인으로서의 어떤 그 경지가 이제 보였는데, 도스옙스키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회를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쓰기는 썼는데, 자기가 봐도 이거는 진짜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잘 써보겠다 해서 이제 이 칼럼을 마감을 하는데, 굳이 재미도 없고 막 잘 쓴 것도 아닌데도 제가 이거를 태어 여기다 갖다 붙일 거거든요. 갖다 붙였고, 뭐 이거는 제가 책을 내도 빼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고생 필독 그 도서에 중에서 세계 수필에 찰스 램, 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찾아보니까 저거 쓴 사람은 안톤 시나크였어요. 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그런 것들하고 더불어서 도스토옙스키 소경, 이게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저렇게 못 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거를 강독에서도 한번 읽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읽었는데 다시 텍스트를 쓰기가 좀 그렇다 싶을 정도로 러시아어도 되게 엉망이고, 어휘를 풍요롭게 해주지도 않아요. 계속 먼지, 열기, 그게 한 3번, 4번 반복되거든요. 저 짧은 글에서. 그런데 저런 글이 또 뇌리에 남아있는 거 보면, 남았던 걸 보면 확실히 이제 그 도스옙스키는
네, 이게 인연인 거죠. 정말 너는 내 운명이었나 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칼럼에 대한 관심이 하나, 그 다음에 잠깐 말씀을 드린 그 몽상가 소설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몽상가를 이제 처음 이거를 말하자면 발명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백야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몽상가가 반드시 식자층인 것은 아니다. 반드시 지식인인 것만은 아니다. 평민도 미칠 수 있다. 심지어 하급관리 구등관도 미칠 수 있다. 이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구다? 그거를 맨 처음으로 소설화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고골이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아, 초기 도스토옙스키는 고골에서 자라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급관리의 애환을 다룬, 다시 외투가 이제 그 다시 광인일기인데요. 광인일기에서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뽀뿌리신에게 관계의 권리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투를 쓰잖아요. 그거는 하급 관리의 애환을 다룬 휴머니즘 드라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대단히 자족적인 삶을 살다간 어느 필경사의 희비극에 대한 환상품 스케치라고 볼 수 있다. 환상풍의 스케치라고 볼 수도 있다. 제가 썼지만 이 정의가 좀 마음에 들어서 아깝기가 되게 자족적인 삶을 살다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그 광인일기에서 광기의 권리.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뭐야. 몽상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불쌍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본인은 되게 자족적이라는 거고, 라스콜리니코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고, 초기작에서는 이제 그 말씀드린 뿌로하르친, 그 다음에 약한 마음의 바하세아 슌코프 이런 또 캐릭터가 있어요. 얘는 제가 조증 환자라고 써놨네요. 오르드노파, 그 여주인 읽었던 거, 우울증 환자라고. 그 다음에 골리아드기는 이제 조현병인 거고요. 그 다음에 뿌로하르친, 말씀드린 그 뿌로하르친 씨는 수전노인데, 얘는 아마 제가 좀 다시 읽으려고 책을 꺼내놨는데 강박장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이들의 그 일반적이지 않은 정신세계를 그 앞서 나왔던 이제 그 몽상가 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파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들이 말하자면 작은 인간 그룹에 들어가는데, 물론 오르디노프는 지식인이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발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몽상가의 유형들을 여러 개 짚어보는데, 이 페테르부르크 연대기에 붙여서 읽기 가장 이제 좋은 소설이 요거 백야가 아니었나 싶어갖고 백야 전에 한번 찍어봤습니다.